자, 다음은 경험 중심의 작성법이에요. 그래서 경험은요, 학교 생활, 성취 경험, 문제 해결, 팀워크,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된 사회 경험 이런 것들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생활은요, 보통은 이제 뭐 동아리 활동, 그리고 뭐 기타 활동들 되게 많죠. 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과목에서도 팀워크를 요구했었던 과목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적죠. 그런데 그냥 적으실 때 구체적으로 나 뭐 했습니까? 나의 포지션은 어떤 거였고, 무슨 행동을 했고, 결과는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어요. 직무적으로 어떻게 성장했어요? 이거 보여달라는 건데요. 만약에 해외를 다녀오셨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경험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단독적으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생활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학교 생활 중에서 뭐 성취와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뭐 팀워크를 발휘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문항 안에서 학교 생활을 물어보게 얘기를 해요. 즉 단도직입적으로 학교 생활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문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엿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적는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수치가 발생했어요 라고 하면 그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매일매일 제가 수치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약간 계획적인 인재다라는 이미지를 풍겨줄 수 있습니다. 자, 성취와 실패 경험 사례예요. 그래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동아리, 아르바이트, 공모전, 뭐 인턴, 남자분들은 군대, 뭐 취미, SNS 뭐 이런 것들을 자, 여기 우리 경험 정리표 이과에서 쭉 막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리고 역량 시트에서도 이런 것들 정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역량 적으시라는 거죠. 이 역량을 기재하시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했었던 경험이 막 거창하거나 막 엄청나게 대단하고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전 포인트가 공감이 가고요. 이게 이해가 된다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쓰시려면 논리적이고 약간의 설득력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순 반복되고 나열 막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일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거 느꼈고 교훈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성장을 이렇게 해왔어요. 라고 적어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이것도요. 어떤 실패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치지 마시고 내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낀 점과 발전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적으려면 면밀한 실패에 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거든요. 도약에 대한 계기, 성장에 대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나의 개선점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는 이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두 번의 반복을 하지 않으며 그리고 다시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런 반복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으로 발전해 왔어요 라는 걸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뭐 이게 틀렸다, 이거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은요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하죠. 그렇게 거듭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성취나 실패 뭐 이런 경험들을 적어주실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 다음에 협력을 하면서 이루었었던 것들을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를 할 때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취 경험의 사례입니다. 자, 제목이 30개 개발이네요. 자, 이분은 이제 디지털을 지원하셨던 분인데요. 자, 결과 먼저 적었죠.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인터넷 기회를 얻었어요 라고 결과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자, 팀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이때 생각했었던 아이디어가 자, 냉장고에 있는 식품들을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자, 이게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반을 해서 냉장고에 있는 식품을 기반으로 레시피를 추천을 해주는 스마트폰 냉장고 앱이라는 것을 구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액션입니다.
안드로이드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니라 다른 기반으로 지금 앱을 구현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때 처음에서 너무 이제 힘들었었던 거죠. 그러다가 발표 한 달부터 본격적으로 뭐 했는지 이제 매일매일 스터디룸을 빌려서 그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요. 1일 목표량은 무조건 채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프로그래밍을 계속해서 해왔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날 회의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제쳐두고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해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 분담 같은 거를 하잖아요. 이 분담을 서로 체크를 해서 꼭 그날의 일은 달성을 하게끔 계속해서 30일 동안 노력을 해왔던 거죠. 여러분들 사실 팀워크를 발휘하는 일들을 할 때,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팀 내 구성원들의 성향이 조금 일단 맞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스케줄 조절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조율도 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맞물려 돌아간 거죠. 이 케이스에서는. 왜냐하면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날 목표량을 무조건 끝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이제 독려도 하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하루하루 계속해서 쌓아 나갔더니 본래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어느 정도 알아서 충분히 앞에서 생각했었던 이 앱을 구현을 한 거죠. 그리고 자, 이때 느낀 점입니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지레 겁먹고 다른 식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혹은 우리는 이게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포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개씩만 이렇게 한 개씩만 그리고 동료들을 다독거리고 같이 이제 이끌어 나가서 이런 시너지를 통해서 이제 완성을 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얻었었던 이 성취감이 동료랑 함께 있을 때 느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더 크게 와닿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다음에 이제 적용할 부분은 증권사든지 은행이든지 이제 맞추어서 이제 더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동료애도 느낄 수 있었지만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끈기, 인내, 이로 인한 성취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취 경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패 경험입니다. 자, 이거는 저의 사례인데요. 오징어 튀김이 오징어가 없는 튀김이래요. 이제 뭔지 봤더니 제가 예전에 총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자, 물가 상승을 반영한 수혜 예측을 좀 잘 못했어요. 그게 이제 결과입니다. 봤더니 축제 때 보통은 이제 과 주점 운영을 하죠. 그래서 그 첫 단계로 제가 총무니까 이제 예산을 짰죠. 그랬는데 지난해 방문객을 추정해서 올해의 상황을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죠. 즉 저는 지난해 방문객은 과거 데이터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올해 거를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주점 메뉴를 뭐 이제 일단 요리 가능한 걸로 해야 되니까 비슷하게 이제 정했고 예상 가격도 선정하고 뭘 했는데 실제로 이 상황이 이렇죠. 실제로 뭐 이렇게 했더니 오징어 튀김을 좀 추가적으로 제작해 줄 수 없냐 이런 요청을 좀 많이 받았어요. 자, 근데 이제 다음 날 돼서 전날의 거를 다 이제 결산해보고 하루치 결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를 사서 둘째 날 개점을 해야 되는데 오징어 튀김 생각나서 새로 사려고 했더니 오징어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사지 못하고 결국에는 똑같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주점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결산하기를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오징어가 있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를 봤더니 20%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더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 만약에 제가 전년도 과거 데이터에만 신경을 써서 지금 시장 수요를 못 읽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을 좀 챙겨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챙긴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에 따른 예측이 뒷받침 좀 안 돼서 좀 반성을 많이 했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오죠. 지금 같은 실수의 반복을 하지 않게끔 3년치 뭐 선호 메뉴 같은 것들을 좀 작성을 해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의 결과치를 이제 수치화를 해서 그리고 인수인계할 수 있게끔
자, 내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장부도 만들었다. 어떤 액션을 취한 거죠. 개선점을 위한 액션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의사결정 시 비학생의 의견들을 이제 물어서 다양한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마련을 했다. 앞으로는 가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예요 라는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실패 경험을 좀 적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기법과도 좀 연결이 되면서 제가 앞에서 좀 주의 깊게 보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녹여서 적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여기서는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논리적 사고,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문제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때 했던 아이디어는 뭐고 왜 뭐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 그쵸? 경과. 그다음에 이론에 따른 사례, 뭐 특정한 결론을 찾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조화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잘 하는데 문제는 구조화를 세우고 나서 글을 쓰셔야 되는데 이 글까지 이어지는 거. 그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험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같은 거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더 나은 방식을 찾아서 개선을 하거나 또는 창의적인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방식이니까 참조로 봐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별표인 거죠.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했니?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전혀 아무것도 없었는데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두 번째는 A라는 부분을요. A-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 영양사님 김치가 너무 쉬어요 라는 제목이죠. 봤더니 자, 첫 번째.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영양사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자, 제가 이제 예산을 짜고 다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날씨로 인해서 음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결과고 이때 필요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문제없이 해결했다라는 것이 이제 처음의 결과가 되죠. 자, 무슨 상황이었냐면 폭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아이들이 먹기에는 김치가 조금 쉬었어요. 김치가 좀 다소 쉬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쉬면은 잘 먹지 못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작을 앞둔 긴급한 상황에서 좀 값이 싸고요. 빨리 구입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며 아이들이 먹는 걸로 이제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했더니 저는 가지볶음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그 아이들이 가지 무침은 또 안 먹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볶음은 또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결과는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 씌어버린 김치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수업 때는 김치볶음밥을 메뉴로 정해서 좀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더니 저는 자, 매주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가지볶음 만드는 데 사용해서 맞출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느낀 거죠.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한 행동이죠. 이제 느낀 거죠. 자,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위기는 언제든지 봉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침착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해결하려고 전 노력을 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도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저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허둥대지 않고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했습니다. 까지가 제가 느꼈었던 거이기도 하고 플러스 내가 했었던 일에 대한 피드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가게 되면 뭐 회사별로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를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저는 성장 과정에서도 보여줬고 장단점에서도 보여줬으며 그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문항에서도 또 보여줄 수 있어서 완벽하게 저의 캐릭터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